자, 계속할게요. 자, 다음 중 손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손인이 뭐라 그랬어요? 손인은 손해의 원인. 자, 손해의 원인이라 그랬죠. 손해의 원인이 되는 제공하는 거. 그러면 손해의 원인은 뭘까요? 자, 악천후, 지진, 어두운 계단, 흡연. 자, 손해의 원인,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위태가 있었어요. 그죠? 위태. 그리고 손인. 그리고 손실. 이렇게 있었죠. 자, 손해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나 조건. 자, 위태라 그랬어요. 그죠? 위태. 그리고 이 손인이 현실화되는 거. 결국은 이 손해의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타나는 게 손실, 손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악천후. 악천후. 자, 악천후예요. 악천후 때문에 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다. 물건이 다쳤다. 자, 물건이 다쳤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우리가 사고의 원인은 뭐예요? 자동차 사고죠. 자동차 사고. 자, 이거를 우리가 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고에 일으킨 원인이 뭐예요? 악천후.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손인의 원인인 위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결국은 손해가 발생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다치는 거, 물건이 파손된 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손해 또는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악천후. 지금 바로 나왔네요. 자, 악천후. 악천후는 뭐예요? 손해. 우리가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위태, 손인의 원인. 손인을 일으키는 원인. 얘는 위태를 얘기하죠. 위태. 그쵸? 자, 지진. 잘 모르겠죠. 그러면 다음 어두운 계단. 자, 어두운 계단이 손해의 원인일까요? 아니죠. 얘도 위태. 위태. 그리고 흡연. 얘도 위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진은 뭐예요? 지진이 한 번 나면 엄청나게 손해가 많이 일어나죠. 그죠?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손해가 발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손해가 발생하는 거? 얘는 손인이죠, 이게. 자, 손인. 그래서 지진은 손실의 원인이 되는 손인에 해당한다. 폐릴을 뜻한다. 라는 거예요. 폐릴. 결국은. 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처음에는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손해의 원인이 되는 걸 우리가 손인이라고 했습니다. 손인. 그러면 그 손인의 또 원인이 되는 걸 우리가 위태라고 정리했어요. 근데 이 위태를 우리가 시험 문제에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해하고 비슷한 유사한 개념들 중에 손인이 있고 손해가 있고 위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빈도가 높게 출제되고 있는 게 바로 위태예요. 그래서 위태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위태라 하면 자, 일단은 우리가 위태는 주관적인 위태가 있고 객관적인 위태가 있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만 안다. 나만 안다는 거예요. 자, 객관적이라는 거는 자, 볼관자, 손님객자잖아요. 남이 보는 거야. 남 입장에서 보는 거. 좀 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내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거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주관적인 위태와 우리가 객관적인 위태가 있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주관적인 위태에는 도덕적 위태와 그리고 방관적 위태, 다른 말로 우리가 정신적 위태라고 표현하죠. 이 정신적 위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도덕적인 위태.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비도덕적 위태라고 하면 되는데 왜 도덕적 위태라고 했을까? 이 도덕성과 관련된 위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도덕적 위태는 떠올리시면 보험 사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어때요?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 사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덕적 위태라고 보시면 되고 안 좋죠? 방관적 위태 단어도 비슷해요. 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방관적 위태는 우리가 자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자 차이. 자 모랄이냐 모레일이냐 한자 차이로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주관적인 위태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우리가 내 의견인 거예요. 근데 도덕적 위태가 좀 더 큰 거. 근데 방관적 위태는 우리가 부주의, 무관심.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적 위태 또는 방관적 위태라고 한다라는 거. 객관적 위태는 실체적 위태라고요. 실제적 위태 또는 물리적 위태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평가하는 위험스럽다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 다 이 실제적 위태를 가지고 평가 요소로 삼습니다. 자, 도덕적 위태, 방관적 위태를 우리가 손해율을 계산할 때 또는 기대값을 예측을 할 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 보험에서 우리가 위험률을 산정한다, 위험률을 관리한다 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가 실제로는 이 실제적 위태 또는 물리적 위태를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위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위태가 뭐라 그랬어요? 손인의 원인이다. 손해의 원인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 위험스러운 상황, 조건,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이다. 맞죠? 손실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이다. 위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자, 계단의 재질이나 구조, 위태에 해당한다. 얘는 우리가 물리적인 위태에 해당하죠. 자, 보험으로 인해 위태가 증가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자,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에 가입하면 마음이 든든하죠. 그러면 아,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문을 가스불을 켜고 나왔어요. 나올 때 뻔히 내가 기억이 나. 근데 내 보험 들어놨으니까 에이, 괜찮아. 그래서 위태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손실의 크기와 관계없다. 라는 거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손실의 크기, 아까 손실의 크기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손실의 크기라고 하면, 자, 빈도와 심도를 생각하라 했죠. 자, 빈도가 높고 심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위태라 하면 이 빈도나 심도를 높여주거나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감소시키는 이 상황이나 조건을 우리가 위태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위태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심도, 지금 손실의 크기는 결국은 이 심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심도를 나타내는데 위태는 이 심도, 빈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근데 관계가 없다고 하면 틀린 거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해설을 들으면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물리적 위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물리적 위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실제적인 위태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객관적 위태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쵸? 눈에 보이는 것들. 자, 주유소에 다량의 인화물질이 존재하는 상태다. 자, 눈에 보여요. 주유소는 가득 차 있는데 인화물질을 가득 쌓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불나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얘는 눈에 보이는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물리적 위태 맞습니다. 자, 도로 결빙 또는 눈이 쌓여있는 상태 또는 짙은 안개가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다. 그럼 얘는 도로 결빙이란 얘기예요. 눈이 쌓여있는 상태, 그 짙은 안개.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리적, 실제 존재하는 그런 위태다라고 해서 얘는 물리적 위태가 맞습니다. 자, 공장에 전선이 노화되어 있다. 전선 노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 불 한 번 나면 장난 아니겠죠? 누전되면 바로 큰 화재로 전달되겠죠. 그 손해의 원인, 전기사고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리적 위태가 맞고요. 자, 자동차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자, 자동차 잠금 장치를 안 한 상태. 그러면 자동차를 안 잠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 근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근데 내가 보험에 들어있어요. 잠금 장치 안 하면 도난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도난당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상황은 우리가 정신적인 방관적 위태에 해당하는 거예요. 방관적 위태. 보험에 들어놨으니까 괜찮아. 그렇죠? 얘는 방관적 위태를 말한다. 또는 정신적 위태. 계속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시면 자,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철수는 난로를 켜둔 채로 외출한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난로를 끄지 않았다. 철수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뭐냐? 라는 거죠. 자, 난로를 켜놓고 나온 걸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가서 다시 꺼야죠. 끄고 나와야죠. 근데 봤더니요, 보험에 들어놨네요. 그죠? 보험에 들어놨어. 자, 보험에 들어놨으니까 우리 사람이 어때요? 에이, 불나면 손해 보상 받으면 되지. 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신적 위태, 부주의, 방관, 자, 이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얘는 뭐예요? 결국은 이게 난로가 켜져 있는데 끄지 않았다. 무관심한 거죠. 또 부주의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정신적 위태, 방관적 위태다 라고 하는 거. 정신적 위태. 자, 이거를 쉽게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반복해서 오면 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출문제를 총망라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 지금 우리가 신체 손해사정사로 변화되고 나서 2014년도부터 1회 시행했는데요. 14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총 7차 연차에 걸쳐서 7번 시험을 봤습니다. 그 7번의 총 손해사정 이론이 40문제입니다. 40문제. 자, 7년 동안 본 게 7, 4, 28, 280문제가 지금 기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출된 문제들 중에 매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자신감 가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보험 가입 후에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서. 자, 또 소홀히 안 했대요.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자, 부주의. 자, 무관심. 바로바로 딱딱 떠올라 줘야 돼요. 그죠? 그 사고 직후에, 발생 직후에 적극적으로 손해 방지 활동을 하지 않았다. 뭐예요? 정신적 위태. 방관적 위태.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정신적 위태 있네요? 네. 답 3번. 그래서 3번 정신적 위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체적 위태는 아까 뭐예요? 악천후, 그 다음에 안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다 도덕적 위태는요, 보험 사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 반복, 반복. 그리고 쉽게, 쉽게, 쉽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도덕적 위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도덕적 위태. 자, 도덕적 위태는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모럴 해저드, 적극적인 도덕적 위태가 있을 수 있고, 소극적인 위태가 도덕적 위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극적인 우리가 도덕적 위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딱 보험 사기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심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심한 거, 고의 사고 일으키는 거, 당연히 이는 적극적 도덕적 위태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일부러 위장해서 사고를 냈다. 보험 사기잖아요. 그리고 보험금이 안 나가야 되는 거를 나가게끔 조작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극적 모럴 해저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반면에 소극적 모럴 해저드는요. 사고는 발생을 했어. 자, 사고는 발생을 했는데요. 그 사고에 대해서 부풀린 거지. 내가 100을 받아야 될 거를 조금 부풀렸더니 200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이 그거에 대한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절대 보험 사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극적 모럴 해저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문제를 볼게요. 자, 교통사고로 다음 중 도덕적 위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자, 도덕적 위태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자, 살인,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를 과장하는 행위, 안전띠 미착용, 고의 자동차 사고. 자, 살인은 엄청난 사고죠. 얘는 적극적 모럴, 자, 적극적 모럴 해저드예요. 그죠? 자,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 과장행위. 자, 손해는 발생을 했죠. 손해는 발생했는데 사고를 더 부풀렸어. 사고를 과장하는 행위예요. 과장하는 행위. 사고 이만큼 났는데 이걸 이만큼 부풀린 거예요. 뭐예요? 소극적 모럴 해저드. 자, 고의 자동차 사고. 자, 고의 사고예요. 고의 사고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 모럴 해저드. 그런데 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은 뭐예요? 자, 우리가 빈도가 있고 심도가 있어요. 자, 심도가 있으면, 자, 안전띠 미착용한 건 뭐예요? 안전띠 미착용했다? 자, 이게 우리가 뭐 사고를 뭐 조장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미착용했다는 거는 그만큼 심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심도를 높이는 행위예요. 심도를 높이는 행위. 얘는 뭐예요? 아까 위태. 아까 이게 같은 위태인데 얘는 결국은 정신적 위태를 말한다. 부주의, 무관심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정신적 위태. 자,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 위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했으니까 답은 뭐예요? 3번. 안전띠 미착용이다. 하는 거. 자, 다음 문제요. 자, 보험 가입 후 위험 관리를 소홀하거나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손해 방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정신적 위태라고 한다. 이건 이제 기출 문제예요. 자, 이 또는 방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방관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험회사의 대응 방법은, 자, 이거는, 자, 정신적 위태, 도덕적 위태. 우리가 아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주관적 위태가 있죠. 자, 주관적 위태는, 자,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가 있다 그랬어요. 자, 얘는 부주의죠. 그죠? 부주의. 자, 부주의. 고 무관심. 자,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거였어. 근데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규제하기 위해서 뭘 하냐? 보험금을 적게 주면 되겠죠. 아니면 자기 부담을 하면 되겠죠. 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일단 도덕적 위태, 보험사기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사기를 우리가 근절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인수를 제한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험회사 인수 안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도덕적 위태, 우리가 모럴 해저드가 예방할 수 있겠죠. 또는 보험금을 거절하는 거야, 지급을 거절. 이게 면책이라고 해요, 얘를. 이제 면책.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덕적 위태에서 도덕적 위태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얘는 안 주면 되는 거야, 안 주면. 보험금을 안 주면 돼. 근데 정신적 위태는, 자, 둘 다 주관적인 건 맞아요. 근데 정신적 위태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조금만 신경 쓰게끔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막기 위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일정 수준의 네가 부담함으로써 그 손해를 좀 예방하는 목적을 줘라라는 거죠. 자, 같은 표현이 뭐예요? 공제 면책. 똑같은 표현, 디덕터블. 자, 디덕터블. 자, 또 다른 말, 소손해 공제. 소손해 면책.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관적 위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예방하기 위한 방법. 아니면 뭐 이거 일부 보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관적 위험, 정신적 위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 뭐 문제를 볼까요? 자, 정신적 위태, 방관적 위태를 우리가 감소하기 위한 보험사의 대응이에요. 자, 자기 부담금 나왔죠? 자기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 자, 방관적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언더라이팅, 고지 의무, 면책. 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인수를 제한하기 위한 것들. 자, 언더라이팅이 뭐냐? 자, 언더라이팅은요, 우리가 영어로 쓰면, 자, 언더잖아, 언더. 자, 아래에 우리가 밑줄 이렇게 밑자 아래에다가 라이팅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래에다가 쓰는 거야. 이게 언더라이팅이 우리가 서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근데 보험회사가 이렇게 서명하면 어떻게 돼요? 인수하는 거죠. 근데 그 인수하는 거를 우리가 타이트하게 보겠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도덕적 위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고지 무부가 한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 네가 고지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안 주겠다.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도덕적 위태를 규제하기 위한 방편이다. 면책, 보험금 안 주는 거죠. 자, 아예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도덕적 위태 규제하기 위한, 맞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 부담금 부담하게 하는 거, 방관적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계속할게요. 다음은 상법 제653조의 내용이다. 밑줄 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 자, 사고 가능성이 증가했다, 빈도가 증가했다, 또는 결과 나왔을 때 심도가 증가했다. 뭐예요?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 위태. 자, 빈도를 높이거나 심도를 높이는 또는 낮추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빈도를 낮추는 위태라고 한다. 위태. 그래서 얘는 상법에서 정하는 우리가 위험 증가 통지 의무 또는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위태에 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 이 도덕적 위태에 대한
문제는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또 출제될 거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도덕적 위태, 보험 사기에 대한 측면을 계속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회가 점점점 이런 도덕적 위태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년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계속합니다. 자, 도덕적 위태를 아까 우리가 구분할 때 주관적 위태가 있고 객관적 위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주관적 위태의 도덕적 위태와 방관적 위태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도덕적 위태는 결국은 비도덕적 위험, 아까 도덕성과 관련된 위험이기 때문에 도덕적 위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도덕적 위태를 규제하기 위한 방법 아까 뭐라 했어요? 문제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그냥 외우지 말라 해도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도덕적 위태를 규제하는 방법 아까 뭐 있었어요? 보험금 안 주는 거 보험 사기라고 했잖아요. 보험 사기 딱 떠올리시고 자, 보험 사기라면 어떻게 해요? 보험금 안 주지. 이것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보험금을 안 주는 거. 근데 보험금을 안 주려면 인수를 거절하거나 그죠? 아니면 보험금 면책하거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규제하는 방법은 자, 인수를 제한한다. 아까 영어로 언더라이팅이었죠. 그래서 언더라이팅을 강화한다. 같은 개념입니다. 보험금 안 주겠다. 면책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반면에 방관적 위험은 자, 도덕적 위험보다는 좀 약하죠. 아까 영어가 비슷했잖아요. 그죠? 근데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관적 위험을 우리가 규제하기 위한 것들은 자, 부주의하고 무관심만 조금만 신경 쓰게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방관적 위험은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보험 가입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죠. 그리고 같은 얘기 써놨죠. 여기 공제면책, 소손해면책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자, 위험이 증가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증액하겠다. 아니면 보험료를 인상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방관적 위험을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봤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물리적 위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적절한 것은 자, 물리적 위태는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객관적 위태라 했잖아요. 그죠? 얘는 물리적 위태는 객관적 위태, 객관적 위태. 얘는 객관적 위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겠죠. 평가가 가능하고 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 보는데요. 자, 소손해 면책제도 아까 공제면책제도 자기부담금 뭐예요? 자기부담금 방관적 위태를 규제하는 방법이라 했어요. 자, 대기기간 두는 거 일정 기간까지는 보험금 안 주겠다. 그리고 아니면 계약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담보하겠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대기기간이라고 그래요. 대기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대기기간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러니까 주관적 위태죠. 주관적 위태. 그래서 도덕적 위태 또는 방관적 위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그러니까 위험이 증가했어요. 그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면 통제하라는 거잖아요.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현재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통제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 위험한 상황 아니면 위험한 실체들이 바뀌었을 때 직업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오토바이에 안 타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직업이 바뀌었다. 직무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험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리적 위태라고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자, 고의사고 면책은 뭐예요? 고의사고 면책. 고의사고 면책은 아까 보험금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면책하겠다. 보험금 안 주겠다라는 거. 그럼 뭐였죠? 도덕적 위태. 자, 도덕적 위태를 예방하기 위한 거. 이게 우리가 고의사고 면책 조항이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자,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 반복해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계속 할게요. 자, 도덕적 위태의 경감 또는 예방과 관련 깊은 것은, 얘도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년 보시면 도덕적 위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덕적 위태를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보험 사기를 떠올리시면 그 보험 사기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위태, 이 보험 사기를 우리가 경감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험자 입장에서 자, 이거를 보시면, 자, 도덕적 위태가 아까 뭐라, 도덕적 위태를 규제하는 방법 아까 뭐뭐 있었어요? 도덕적 위태. 자, 위태가 있으면 이 도덕적 위태를 규제하는 방법. 인수 제한이 있었죠? 인수 제한. 자, 인수 제한이 있어요. 자, 언더라이팅이죠? 언더라이팅 강화. 그리고 보험금 안 준다는 거 있잖아요. 보험금 안 주는 거. 자, 면책. 자, 면책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험금을 주더라도 우리가 일부만 주겠다. 이건데, 자, 볼까요? 자, 전부보험. 전부보험은, 자, 우리가 손해액이 있으면 우리가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 가액분의 금액. 자, 요게 이제 지급보험금 계산할 때 일반적인 산식이에요. 그러면, 자, 전부보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은 가입할 때 가액보다 적게 가입하는 경우들이 일부보험이에요. 가액이 금액보다 많으면 일부보험. 그리고 금액이 같으면, 금액이 가액과 같으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부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부보험. 자, 그러면 전부보험은 보험금이 다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입한 만큼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위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죠? 내가 낸 거만큼 다 가입한 거만큼 받는 거니까 상관없죠. 자, 대체비용보험은 뭐냐? 자, 대체비용보험이라 하면 자, 대체보험이라 하면 내가 구입한 금액이 4천만 원이에요. 자, 4천만 원에 차를 구입했는데, 자, 중고차 지금 시세가 2천만 원이에요. 자, 2천만 원. 근데 차가 내가 전손됐어요. 전손됐을 때 차를 내가 중고차 새 차를 구입하면 시세가 지금 2천만 원인데 이 차를 구입하면 4천만 원을 주겠다. 사고가 났을 때 신차 가격, 이 새 차 구입하는 금액이 4천만 원이면 이 4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당연하겠죠. 사고가 당연히 나겠죠. 그죠? 당연히 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금액을 주겠다라고 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대체 비용 보험이라 하면 이 금액을 주겠다.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보통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이 시가가 아니라 제조달가. 제조달가액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제조달가액으로 주겠다. 중고차 시세가 20만 원인데 지금 새 차를 샀을 경우에는 4천만 원이니까 그 새로 조달하는 그 금액으로 보험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는 약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게 보험을 맺는 게 이 재조달가액 보험이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신가보험.
또 다른 말로 비용 대체 보험.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비용 대체 보험. 그러니까 원래는 자, 이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만 주면 되는데 사고 났을 때. 근데 우리가 이만큼을 더 주겠다. 자, 이만큼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비용 대체 보험이에요. 예. 그 들어간 비용까지 주겠다는 거죠. 비용까지 이 비용을 대체하겠다. 대체 비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비용 대체 보험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용 대체 보험은 우리가 도덕적 위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도덕적 위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걸 알고 보험회사가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중복보험. 자, 중복보험은 뭐예요? 자, 중복보험은 우리가 중복 가입했을 때 주겠다라는 거. 여러 개의 보험회사가 있을 때 정하는 지급 방법입니다. 근데 일부 보험은 뭐예요? 일부 보험은 내가 금액을 가입했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한 것만 주겠다. 아까 금액이 있고 가액이 있으면 가액이 만약에 1억이에요. 근데 보험에 가입을 시킬 때 아예 전부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으로 아예 인수를 적게 가입하는 거예요. 5천. 그러면 사고가 1억이 났어도 사고가 손해가 1억이 났어도 내가 가입한 금액이 5천이기 때문에 자, 5천만 원만 지급하겠다. 이게 일부 보험이죠. 그래서 자, 일부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도덕적 위태를 규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